안녕하세요. 클래식 갤러리 박지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클래식 갤러리의 이 무대가 몇 번째 무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5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쉽게 전해드리고자 문을 연 이 무대가요. 벌써 24번째라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오늘 좀 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클래식 갤러리 그 마지막 무대를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두 분입니다. 먼저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옆에는 누구보다도 이 마지막 시간 아쉬워하시는 모델 박둘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벌써 2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먼저 아쉽죠, 뭐. 네. 네, 그 클래식 음악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참 많지가 않은데 우리 CGN TV에서 이렇게 또 아주 의욕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속에 담겨 있는 우리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24회로 끝이 난다고 하니까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동안 특히나 바쁜 스케줄 와중에서도 네. 녹화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잖아요. 혹시 시원섭섭한 건 아니시죠? 섭섭한데요, 그냥. 그냥 섭섭한 거예요.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여기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더 많은 장르의 음악들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이야기들,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네. 있는데 다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네. 섭섭합니다. 선생님의 표정에서 그 아쉬움에 대한 그 진심이 묻어납니다. 특히나 풍부한 감상으로 늘 저희를 채워주셨던 박둘선 씨도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쉽죠.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생활 속에서 어떤 즐기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뭐 성경 읽고 찬양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럴 때만 하나님 만난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아, 그런 작곡가들도 하나님을 찾고 고뇌하고 이런 것들이 음악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음악 들을 때 하나님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음악적인 세계가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24회가 너무 짧네요. 네, 그렇죠. 네. 두 분의 아쉬움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시즌2를 제안해 봅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고급스럽고 네. 특정 계층만 즐긴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클래식 음악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또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도 네. 클래식 음악을 좀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 전함이 잘 전달이 됐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셨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뭐 아쉬운 점이나 칭찬의 글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쉬운 의견 같은 경우에 저희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좀 더 다양한 장르의 그렇죠. 많은 네. 음악을 만나고 싶다라는 네. 바람이 있으셨어요. 그 바람에 있어서는 뭐 두 분이나 저나 제작진 분들이나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장소이다 보니까 더 그런 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큰 오케스트라의 곡들도 정말 많이 들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니까 네. 그렇죠. 지휘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제한된 공간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주 악기를 통해서 많은 작곡가를 소개하는 데 우리가 치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은 좀 아쉽죠. 네, 그런 스케일 있는 교향곡이나 협주곡을 저희가 네. 편곡된 독주 음악으로밖에 만날 그렇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나마 그런 아쉬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특별하게 저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영상으로 네. 준비해 봤는데요. 서희태 선생님이 지휘하는 모습도 와. 담겨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선생님의 진짜 멋진 그 모습을 이제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지 않으세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사실 선생님 딱 첫 방송 때 네.
왕년에 모델 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 키가 크시고 멋지셔서 아 정말 지휘하는 모습은 어떨까 지휘자의 그 모습이 이렇게 저는 상상은 됐었거든요. 네. 오늘 그런데 사실 근데요. 처음 보는 입장이에요. 네. 지휘자들이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명 지휘자들 보면은 대부분 다 키가 좀 아담한 스타일이 많거든요. 네. 제가 유독히 좀 키가 큰 지휘자죠. 국내에서 아마 지휘자 중에 제일 클 거예요, 제가.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너무 팔이 길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네. 정말 그런지 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 음악은 숲배의 경기병 서곡인데요. 경기병 네, 서곡이요. 아주 멋진 곡이고 정말 뭐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곡이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의 그 크신 체격으로 지휘하시는 모습도 기대가 되고요. 경기벽 서곡 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씩씩한 기운이 네. 느껴지잖아요. 기분 좋게 마지막 회를 맞이하여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 영상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패의 경기병 서곡입니다.
멋집니다. 네. 아, 이야. 서희태 선생님의 지휘로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저희가 감상해 봤는데요. 이 경기병 서곡이요. 네. 그 트럼펫을 시작으로 관악기가 쫙 밀고 나가는 네. 그 도입부가 또 중간 부분이 굉장히 네. 매력적이고요. 네. 너무 유명한 네. 곡이죠. 그 스포츠 뉴스에 나오는 그럼요, 그 많이 곡 맞죠? 나오고 또 중간에 약간의 이제 장송 행진곡도 네. 나오고 네. 스트링 그 현악기들의 아주 묵직한 소리도 아주 매력적인 네. 그런 곡이고요. 뭐 서곡들 중에서 정말 많이 연주되는 그런 곡이라고 네, 생각돼요. 저희 정말. 연말에 또 한번 그 연주할 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힘찬 느낌만큼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참 네. 좋은 음악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딱 들으면서 독수 악기의 그런 섬세한 부분보다는 하나가 되는 방법을 네. 지휘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었고 그 어떤 것보다 이제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병 서곡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작곡가는 수페예요. 네. 수페는 독일말로 하면은 숲이에요. 오. 숲. 네, 우리가 뭐 그 전식으로 먹는 그 네. 숲. 그 수페라고 하는 사람은 1860년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지휘자이자 작곡가인데 이 수페는 굉장히 경쾌한 음악들로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경기병 서곡도 그렇고요. 또 수페의 아주 유명한 서곡 중에 하나가 시인과 농부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 또한 오페라 전체가 연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서곡으로서는 경기병 서곡만큼이나 많이 연주되는 그런 곡이고 또 이분은 이 그 곡의 스타일이 굉장히 이탈리안적인 좀 이렇게 밝은 그런 네. 스타일과 또 비엔나의 약간의 우수에 찬 듯한 느낌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곡도 들어보시면 처음에 트럼펫과 금관이 아주 강렬하게 아주 반짝반짝한 듯한 그런 햇살이 비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어두운 구름이 가득 쌓인 그런 곳에서의 어떤 장송 행진곡 같은 그런 느낌도 나오고 그런 게 이 수페의 음악적 특징이어서 이런 수페 음악을 한번 뭐 감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곡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경기병 서곡은 뭐 경기병 말 타는 그런 이제 경기병들의 생활을 그린 오페라인데 네. 이 오페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연주되는 경우는 없고 네. 유일하게 이 서곡만 관객들이 굉장히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곡이 되었죠. 네. 네. 오케스트라 연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볼 네. 때마다 좀 구성이 바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악기 수도 그렇고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관악기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그리고 현악기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몇 개가 빠져 있는 것들도 숫자가 보면 줄어들 때도 있고요. 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워낙은 그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원형 극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원형 극장에 보면 무대가 있고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객석이 있는데 네. 무대와 객석 사이에 있는 공간을 오케스트라라 그랬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어원이 나왔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무조건 그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가 다 있는 것이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오케스트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라 그러면 현악기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그리고 윈드 오케스트라라 그러면 목관악기나 금관악기와 같은 그런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타악기, 목관악기와 타악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윈드 오케스트라. 바람이잖아요. 네. 사람의 바람을 가지고 소리내는 악기들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윈드 오케스트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은 그런 오케스트라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또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포니나 필하모니란 말의 어원도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함께 어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악기 그룹과 목관악기 그룹과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그룹들이 연합해서 소리내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심포니 오케스트라 또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에서 사실 오케스트라 연주는 지휘자의 손끝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항상 지휘봉을 가지고 계신데 이 네. 지휘봉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젓가락 행진곡 노래 잘 아시죠? 네. 이 젓가락 행진곡의 작곡자인 장 버티스트 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여러 사람들의 음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지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막대기는 1.8m 정도 되는 거예요. 제 키만큼 이렇게 긴 거예요. 팔이 아파서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기도 너무나 힘들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휘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면서 지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박자를 박자를 맞췄구나. 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서 보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을 춤을 추게 하고 할 때 보면은 꼭 누군가가 막대기로 바닥을 네. 쿵쿵 치는 모습 보실 네네. 거예요. 그게 바로 지휘봉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역할이 조금씩 가벼워져야겠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이 아주 날렵하고 짧은 그런 지휘봉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휘봉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 이 장 바티스트 릴리라는 사람이 그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닥을 쳤는데 그게 발가락을 찧어버린 거죠. 그래서 릴리가 그 발가락이 감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 네. 자신이 만든 지휘봉 때문에 네.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너무 슬픈데요.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조금 솔직하게 저는 조금 재미있었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제가 조금 이렇게 슬픈 이야기인데 스근해지기도 하네요. 그런 네. 마음인데 네. 저는 이 지휘자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의 그 하나하나 색깔이 다른 그 악기들을 이렇게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서 소리도 네. 달라지고 크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생명력이 이렇게 불어넣어지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의 네. 네. 하모니로 네. 소리가 안 나오면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더 그렇죠. 심려를 기울일 때 네. 살아날 수 있는 그 한 사람 뭐 악기들의 소리들 느껴지는데요. 네. 네. 그러고 보면 또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놓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그걸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네.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그리고 지휘자에 대해서도 사실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하물며 공연장에 가는 건 더 궁금한 점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세요? 옷은 어떤 걸 입고 가면 그렇죠. 좋을까? 네. 저는 모델이니까 좀 드레스 입고 가는 게 맞는 네. 것 같다 싶어서 입고 갔더니 다른 분들 안 그러실 때 좀 네. 민망할 때도 있고 민망하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것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하면 일단 표를 사는 것부터 네. 어떤 공연을 골라야 되는 것부터 또 어떤 좌석이 좋은지 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박수는 언제 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공연을 정말 마음 편하게 영화극장에 그냥 표 하나 사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쉽게 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는데 정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휘자 서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클래식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클래식과 친해지는 방법의 첫 걸음은 어떤 공연을 볼 것인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곡이 한 곡이라도 연주되는 공연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곡이 한 곡도 없다면 아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유명한 연주자의 공연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연주자의 유명세는 실력과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표는 본인이 직접 사서 보십시오. 제 경험상으로도 그럴 때 집중도가 가장 높아지더군요. 클래식 공연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저 계절에 맞게 그리고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제 공연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클래식 공연의 명당 자리는 어디일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연주자의 생생한 표정이나 얼굴 그리고 호흡 소리를 듣고 싶다면 당연히 무대 앞자리 중앙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연에 따라서 좋은 자리 위치는 달라집니다. 만약 협연 무대를 보게 된다면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조금 왼쪽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연자들은 조금 왼쪽에서 연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아노의 협연일 경우에는 왼쪽에 앉으시면 연주자의 표정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관현악단을 들을 때는 2층 앞자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있는 것보다는 위층에 있을 때 더 좋은 화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주자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상하기에 더 좋죠. 일반적으로 유럽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나 콘서트홀의 로얄석이 2층 앞열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대 뒤에 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연주자들의, 특히 지휘자의 얼굴을 보기가 참 좋겠죠. 성악가들의 공연을 볼 때는 가급적 앞쪽이 좋긴 하지만 너무 앞쪽은요, 고개가 아플 수가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를 언제 쳐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남들 칠 때, 그때 함께 치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껏 클래식을 즐겨보시죠. 와,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명강의였고요. 이런 거 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연기만 조금 더 잘했으면. 아, 연기도 훌륭했어요. 네. 네. 좋았던데 저는 VIP석 하면 제일 앞자리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앞자리 그렇죠. 중앙. 근데 이제 피아노 연주곡을 들을 때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네. 거. 그렇죠. 손이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지휘자의 모습을 즐길 땐 지휘자 위쪽에 있는 그 그렇죠. 자리에 그것도 올라가야 돼. 저는 네. 그 자리 보면서 저 자리 가면 연주하시는 분들 얼굴 네. 못 보면 별로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떤 걸 느끼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리를 지정한다는 게 굉장히 그럼요. 매력이 있었어요.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지를 자기가 지정할 수 있거든요. 지정할 수 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공연에 어떤 자리에서 봐야겠다. 조그마한 그것을 알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지휘자의 얼굴 또 지휘자의 표정 이거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뒷자리에 자주 가요. 그 네. 합창석에. 네. 가격도 싸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요. 그런데 또 피아노 협연 같은 경우에 제가 알려드린 그 자리 말고 반대쪽에 앉아 계시면요. 피아노에 완전히 다 가려서 연주자의 얼굴, 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안타깝겠네요. 안타깝죠. 밟고 있는 같은- 페달만 멀리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같은 예. 가격을 내고 갔는데 어떤 자리에 앉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명당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완전히 사석이 될 수도 있죠. 네, 저는 호세 카레라스의 공연을 남편과 함께 간 적이 네. 있는데요. 호세 카레라스가 마지막 앙코르를 할 때 합창석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뒤를 돌아서 노래하는 그럼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 모습은 참 감동이었고요. 정말 배려죠. 네, 네. 제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공연 에티켓이 참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습니다. 돼요. 이 에티켓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정말 나는 이 음악을 잘 즐기고 싶은데 옆에서 누군가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잡음을 내면 사실은 신경이 좀 분산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음악에 집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에티켓, 그런 정도의 에티켓만 있다면 정말 공연은 어디든지 또 누구든지 다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에티켓 문화라는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네. 서로 같이 듣는 사람을 위한 배려에서 시작했다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많은 공연을 하시니까 공연 중에 이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경험도 사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있죠. 공연을 할 때는 연주자들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빚듯이 그렇게 빚어나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띠리리리리리 휴대폰이 울린다든지 네.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이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인지는 저는 공연장에서만 느끼는데 사탕을 깔 때 그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공연장에 오실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기침이 날까봐 네. 사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나쁜 것은 절대 아닌데 소리 나지 않는 그런 포장지로 되어 있는 사탕을 가져오시면 종이 포장지. 종이 예. 포장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소리가 바스락 나면은 본인 스스로도 미안해서 또 스톱해요.
근데 이걸 꼭 까야 되잖아요. 또 네. 그럼 또 까요. 또 바사락 한 번에 확 가면 될 텐데 또. 그 소리가요. 어찌나 큰지 그런 소리들. 그래서 감상을 방해할 만한 그런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가급적 내지 네. 말아주시는 게 좋고, 그러나 연주가 끝이 나고 다음 연주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하고 박수를 팍 치고 이럴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때 사탕 까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어떤 에티켓 정도는 좀 지켜주셨으면. 사탕을 네. 오도독 깨무는 것도 이거 소리 굉장합니다. 그럼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주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이 공연장에는 마이크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롯이 그 안에서 울리는 그 음향만 가지고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 하나마저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이게 공연장 전체가 연주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휘자나 맞아요. 연주자나 네. 그리고 듣는 사람이나 관계까지. 맞아요. 이게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네.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또 부류가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네, 통제불능이죠. 이른바. 그런 어린이들 그래서 같은, 일반적으로 네. 이제 그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입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이 또 즐길 만한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이끌어주면 아이들도 떠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을 아이들이 잘하면서 즐기게 돼 있어요. 네.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가서 가르쳐서 네, 예를 들어 조금 네. 절제시키는 부분과 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게 굉장히 참을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르고요. 훈련이 되겠죠. 그럼요. 네. 네. 그게 그 사회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 중간에 이렇게 외치는 거 이제 브라보 이렇게 네, 외칠 때 있고 맞습니다. 뭐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성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네. 아니면 사람의 숫자에 네, 달라서 네. 이렇게 조금씩 외치는 다르죠. 소리를 그 이태리말에서 왔는데요. 뭐 정말 잘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 브라보 이렇게 외치는데 저는 이 브라보를 많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으로 박수를 치는 것처럼 입으로 치는 박수가 바로 브라보라는 거거든요. 세계 공통어니까 우리가 뭐 그 공연장에서 잘했어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네. 브라보라는 말이 뭐 세계 공통어니까 그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남성 단수일 경우에는 브라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성 단수일 경우에는 브라바라고 얘기를 해요. 브라바. 그래서 누구 소프라노 여자 한 분이 노래를 멋있게 했으면 브라바라고 외치는 게 맞고요. 테너가 멋있게 노래했으면 브라보라고 외치는 게 맞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복수로 연주했을 때는 브라비라고 얘기를 해요. 브라비. 네, 그래서 O, A, I 이게 이태리 말의 성에 붙는 어미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네. 또 나중에 앵콜 많이 외치잖아요. 네. 앵콜 이태리에서는 주로 비스라고 해요. 비스. 비스. 네,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조금씩 이제 지내지다 보면 익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들이니까. 꼭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예전에 공연 보러 갔을 때 개그맨 이혁재 씨랑 같이 네. 간 적이 있는데 저 네. 멀리서 그분이 연주자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연 끝나고. 네, 그래서 네. 발이 안 통할 텐데 뭐라고 했냐 물어봤더니 아저씨 연주 잘하시는데요라고 네. 한국말로 얘기했다고 해요. 아, 네. 이혁재 씨가 브라보를 좀 더 빨리 아셨으면 그런 네. 실수를 안 하셨을 텐데 네. 네, 잠깐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 특히 공연과 친해질 수 있는 정보를 정말 많이 전해드렸으니까요. 이제는 두려워 마시고 과감하게 직접 표를 예매하셔서 공연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그동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함께 해온 작곡가와 곡수가 얼마나 되는지 두 분 혹시 아세요? 계산은 안 해보셨죠? 못 해봤습니다. 네. 작곡가만 해도 무려 34명이고요. 곡은 네. 약 44곡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저도 다 되짚어봐도 기억이 한꺼번에 나지는 않을 예, 정도인데요. 그렇죠. 많은 저희는 곡이었죠. 비록 아쉬움이 많지만 이런 작곡가의 삶과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쁨과 삶의 충만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러면 수많은 곡들 가운데 기억에 남으시는 곡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구도자의 저녁기도라는 성악곡 네네. 들었을 네, 때 네. 정말 이 음악의 기도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사실 기도는 저희가 조용한 가운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기도 시간에 어울리는 음악도 있구나 그 평안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엘가의 그 음악 중에서 아침의 노래 네. 네,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서 지냈던 그 본인의 삶 자체가 음악으로 녹아진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사랑으로 풍만해진 그 가정 가운데서 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네. 거 저희에게도 많은 느낌을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곡들 만나오면서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 일단 많은 작곡가들을 소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급적이면 그 작곡가들의 삶,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까지 들춰내고 싶어서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많은 작곡가들의 이제 삶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그들의 음악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들의 음악이 연주되는 음악회라고 한다면 한번 가서 직접 또 들어보시고 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도 들어보시고 협주곡도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클래식과 친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분들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내 옆에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덕분에 24번째 무대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풍성한 음악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세 사람 또다시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늘 행복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